안녕하십니까. 이문구 작가의 유자소전 설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단편 소설이고 풍자 소설입니다. 즉 풍자라고 함은 해학적으로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화화, 부정적인 인물을 희화화하여 비판을 때리는 게 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자 소설이고요. 비판, 풍자 역시 같이나 들어가죠. 근데 여기 있는 전기적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에 없던 기이한 일이라는 뜻의 비현실적이라는 전기적하고 다른 뜻입니다. 여기 있는 전기적은 뭐냐면요, 인물의 일대기라는 전기적이에요. 한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나타낸 그런 뜻의 전기적이다 라는 겁니다. 한자가 달라요. 비현실적이라는 전기적이랑 비현실적이라는 뜻의 전기적이라는 거랑 이 뜻이랑 다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제는 유자의 인격적 면목, 즉 유자라는 사람은 칭찬을 하고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는 까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요, 전통적인 전의 양식을 차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흥부전, 춘향전, 무슨 전 많잖아요. 이생휴장전, 아니면 최척전, 그런 것처럼 얘도 그런 전의 양식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의 양식은 이따가 필기를 따로 할 거예요. 실존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명소설이다. 그래서 유재필이라는 사람을 유자라고 부르는 거야. 공자, 맹자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유재필이라는 사람이 진짜 이 작가의 친구인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소설로 만든 거겠죠. 그 다음에 방언, 사투리를 사용해서 향토절정서 드리는 거 당연하고요. 비속어 사용하여 풍자와 비판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일단 필기하시고 넘겨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즉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이거 밑줄 치우세요. 평범한 인물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사 허룹숭이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었단 소리예요. 또 그의 이름은 유재필이다. 자, 유재필 밑줄 치시고 우리 작품의 주인공이 유자입니다.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에 살았다 하면서, 야, 이거 소설이면 일단 구라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구체적인 연도와 지명이 나타났을까요? 밑줄 치고 쓰세요. 구체적 연도와 지명시. 그래서 뭐다? 사실성을 부여한 겁니다. 소설의 사실성 부여. 소설은 일단은 구라인 거 아시죠?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숙기로 또래에서 별죽맞고 좀 별스럽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비색한 기운과, 비색이라고 운수가 좀 안 좋은 가운과 집안의 운수가 안 좋은 가운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이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잠옷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가서는 속절없이 노성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냥 유자의 생애를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죠. 앞에 이제 유자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즉 눈에 띄었다. 그러니까 눈에 띄었다니까 이 유자라는 사람은 좀 존재감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곱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은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을 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주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남을 괴롭히거나, 이거 밑줄 치세요. 왜냐면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 유형들이 1, 2, 3로 나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 누를 끼치는 자는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 유형. 그러니까 뭐야, 눈치 없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그러니까 지가 하려고 안 하고 뭔가 어디에 의존하거나, 뭔가 좀 남을 패롭히거나, 패롭히다라는 뜻은 성가시고 귀찮게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패를 눈치 없이 계속 달라붙는 애들 있죠. 그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 유형 1. 그 다음에 그런 자는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장마의 물걸레는 쓸데없는 존재죠. 쓸데없는 거. 장마인데 물걸레 너무 쳐놨어. 그 다음에 그리고 애초에 장마의 물걸레라는 뜻이요. 야, 장마철엔 습기가 많아서 먼지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물걸레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걸레로 닦아도 돼요. 그 다음에 분수 없이 남을 제끼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가 척하고 의수되는 자. 이게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 유형 두 번째. 그러니까 남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자기를 띄우는 사람 있죠. 그거를 싫어한대요. 그런 자는 삼국지에서 조조 망하기를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지에서 조조라는 사람이 좀 얄밉게 나와요. 삼국지에서의 주인공은 거의 유비, 관우, 장비, 얘네가 좀 더 부각이 되죠. 하지만 조조는 거기서 좀 악역 비슷하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조를 좀 얄미워하니까요. 그래서 삼국지에서 조조 망하기를 기다린 듯,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좀 얄미워한다는 소리야. 그런 듯 미워하여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싫어했다는 소리야.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어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수찌게 말하여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 밑줄 치다. 그러니까 눈치도 없이 그냥 뭔가 여기부터 타 저기부터 타는 애들 있죠. 줏대 없는 애들. 그래서 요거 이게 세 번째입니다. 1, 2, 3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를 얄미워한다는 뜻이고요. 싫어하는 인물 유형은 이겁니다. 세 개 외워두세요. 그래서 마치 말만 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자 놓는 매몰스러운 구두쇠를 보듯이 을의 가래춤을 멀리 뱉기에 이르긴 한 터였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딸 있죠.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제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는 소리예요. 결국 뭐야, 그냥 인간답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듯이 을의 가래침을 멀리 뱉기에 이르긴 한 터였다. 그의 됨됨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채취는 극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 그 부분 뭐냐면은 이제 뭐예요? 유제피를 유자라고 부르는 이유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한 번에 퉁쳐서 얘기할게요. 자, 또한 남의 아픔이 어디야?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도리를 이루기를 진적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짐짓 저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 아닌 특립독행이 돌출이요. 여기서부터 괄호치세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본 연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 라고 말한 선비적인 덕량이라는 겁니다. 선비적인 덕량이라 덕량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그래서 이거 괄호친 거 씁시다. 그래서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난 부분이죠. 서술자는 다른 사람과 유자 친구인가 봐요.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간가? 나 유가요. 그러니까 이씨요? 나 유씨요. 이런 소리예요. 그가 내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그러지 않던 첫마디였다.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루는 말이었다. 왜? 그는 유자였다 하면서 공자 맹자처럼 존경의 의미로 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경의 의미로 하고 이 부분이 살짝 중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략 부분까지 똑같은데요. 천재정은 이따가 아예 뒤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신사고 있죠. 신사고 출판사는 계속 보시면 됩니다. 신사고 먼저 하고요. 천재정은 좀 이따 봅시다. 자, 일단 중략 부분 알려드릴게요. 유자는 특유의 부침성과 눈썰미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중학교 졸업 후 선거운동원과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내다가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이병열차 안에서 당사주 책을 읽은 덕분에 사주하는 거 덕분에 군에 입대해서도 도사라는 애칭을 얻고 편하게 지낸다. 제대 후 유자는 택시 운전하다가 재벌그룹 총수의 운전사가 된다.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회장님 운전수를 한다는 소리였죠. 자, 계속 읽을게요. 야, 여기는 이제 신서고 사람들부터 하면 돼요. 1970년 나가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던 예총회관의 문인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기간지 편집하고 있을 어름이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여기 안 써있는데 그냥 쓰세요. 1970년 내가 지금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던 예총회관 문인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기간지를 편집하고 있을 어름이었다.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과 서술자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부분입니다. 시간적 배경과 서술자에 대한 정보를 제시. 어느 날 난데없이 유자가 불쑥 찾아왔다. 10년도 넘어된 해우였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안 보다가 뜻밖의 만났나봐요. 이산의 시처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했더니 그는 재벌그룹 총수의 수경차 운전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유자의 직업을 알려주는 거고요. 운전수가 되고 나는 글이라고 끄적거려 봤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는 무명 작가가 되어. 무명 작가는 나의 직업이죠. 거시기 무명 작가가 되어서 다시 그를 만나게 된 것이다. 아우 뭐가자. 그가 잡지를 보다가 우연히 나를 알아보고 그 잡지사의 전화로 내 소재를 찾는 번거로운 절차를 무릅쓰고 찾아온 데에는 그 나름의 속셈이 한 가지 있었다. 무슨 속셈이었냐면 나를요 자기 여동생의 남편감으로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나를 남편감으로 괜찮은지 그차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이것도 쓰세요. 난 지웁니다. 아, 또 이거 더러워졌네요 벌써. 네, 그래서 지금은 대학 교수의 부인이 된 자기 누이 동생을 나에게 중매해봤으면 하고 찾아온 것이었다. 아니, 결혼을 하면 처자를 굶긴 놈인지 먹일 놈인지 우선 그것부터 슬쩍 엿보러 온 것이었다. 그는 해가 바뀌어 그 누이 동생을 여의고 시집 보냈단 소리예요. 여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말을 내게 하였다. 그는 처음 만난 날 저녁에 내가 술을 뒤지게 많이 먹었나봐요. 말술을 마시고도 양이 안 차는데 질려서 대번에 가위표 아니다 라고 해버렸대요. 근데 봐봐, 이게 지금 사파 19선인데요 왜냐면 유자와 있었던 일을 지금 하나 얘기했죠. 그 다음엔 또 하나 넣고 또 하나 넣어요. 사파 그림을 끼워 넣는 것처럼 유자랑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탁탁탁탁탁 넣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나타내? 유자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거든요. 이거 씁시다. 그래서 유자와 관련된 여러 일화를 사파 형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파식 구성이 뭐냐 쓸게요. 여러 일화를 통해
유자라는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으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화예요. 한 번은 다 본 책이 있으면 달라고 하여 번역판 사기를 한 질 주었더니 그 후부터는 올 때마다 책을 탐내는 것이다. 잡지사 편집실에는 사시상철 기증본으로 들어오는 책만 해도 이루 주체를 못하도록 더미로 답사키 마련했다. 겁나 많았단 소리야. 그래서 그는 오는 족족 자기 용식과 그 책더미를 헐어갔다. 장근 17년 동안, 거의 17년 동안 밥상머리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던 그의 열정적인 독서 생활이야말로 실은 그렇게 출발한 것이었다. 또 근데 책 때문 오는 건 아니래요. 직장에서 답답한 일이 있으면 터놓고 하소연할 만한 상대로서 나를 택했던 것도 비일비재한 경우에 속하였다. 그래서 두 번째를 일화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유자는 책을 더럽게 좋아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화. 하루는 어디로 해서 어디로 좀 와보라고 하기에 물어 찾아갔더니 귀끝맞게도 붕어니 매기니 하고 민물고기로만 술상을 보는 후미진 대포집이었다. 나는 한내를 떠난 이래 처음으로 대하는 민물고기여서 새삼스럽게도 해감내라고 뭐 역했대요. 아유, 어제 지금 이게 세 번째 얘기죠. 뭔가 민물고기에 대해서 뭐 생각난다 봐요. 해감내가 이제 흙내, 민물고기는 바다에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어디 민물에 사는 건데 그 은근히 좀 모래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흙탕내도 아니고 시국내도 아닌 그 해감내가 문득 그리워져서 부득이 그 집으로 불러냈다라는 겁니다. 허울 좋은 한울탈이지. 뭔 소리면 이제 보기만 좋고 실수가 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래요. 보기만 좋고 실수가 없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즉 여기서는 민물고기 요리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거 싫어하잖아요. 쇽. 자, 여기까지 나오죠? 점점 올라가네, 글씨가. 아, 이거 수책 구정내가 나서 어디 먹겠나? 이까진 냄새가 뭐가 그려서 이걸 다 얹고 사먹어. 나원 참, 취미도 별 웅뚜까지 같은 취미가 다 있구만. 그러니까 괴상하구만 하고 내가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유자가 이제 뭐라는 거야. 아, 그래도 좀 꾸적꾸적건디서 사는 고기가 핫구라이보단 맛이 났어. 핫구라이는요, 이제 외국산이란 뜻이다. 외래종. 외래종보단 맛이 났어. 계속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날싸 말고 그날따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가 자기 주장에 완강할 때는 반드시 경험론적인 설득 논리로서 무장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였대요. 아, 무슨 얘기가 있는 모양이구먼.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디 들어볼라나? 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번째 일화 같은 경우에는 좀 길죠. 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요. 종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 안에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알맞는 시설이었다. 자,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잉어들을 풀어놨답니다. 비단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나게 하였으니 그는 처음부터 흙이 눈을 떴다. 별로 좋지 않았대요. 이렇게. 자,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국이라서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그 회사 직업 몇 사람 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 밖의 몸값. 자, 일단은 씁시다. 총수 자택에 연못이 생긴 이건 뭐야? 이건 내가 왜 썼지? 이거 씁시다. 그 회사 직원의 몇 사람 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과 월급값. 유자가 비단잉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유예요.
비단잉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비싼 거야. 뭐 저 물고기 새끼가 뭐 우리 월급 다 합친 것보다 몇 배나 비싸 이런 거지. 근데 이게 왜 못 받아가냐? 아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부자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아니 대관절 얼마짜리 고기인데 그래요? 내가 물어봤다. 마리당 80만원씩 주고 가져왔디야. 80만원이래. 왜냐면 그때 당시 월급이 2만원이었을 때입니다. 1960년 70년대니까요. 월급이 2만원이에요. 근데 비단잉어가 한 마리에 80만원이래요. 그러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몇 년을 일해야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싸야 겨우 한 마리 만져볼까 한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가 사람보다 비싸다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회사 직원의 월급을 다 합쳐도 안 돼.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게 내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싸야 겨우 한 마리 만져볼까 값이었다. 쓰세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괄호 치시고 서민의 삶과 아이고 서민의 삶과 괴리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하다 보면은 뭐 점심 뭐 먹고 왔어요? 점심이요 그냥 일본 가서 라면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라면 먹으러 일본 갔다 오는 거야. 비행기 값 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죠.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읽어볼게요. 나는 왜 드문이가 사람보다 비싸다나. 내가 기가 막혀 두렁거렸더니 아유 보통 것은 아닐러면 그려. 뱉어낸 맨앤또를 외래나 틀어주면 그 가락대로 따라서 오고 차에 코 풀고 싶어를 보래 나를 틀어주면 또 그 가락대 쏟아고 잘간 곡을 틀어주는 대로 못 주는 줌이 없던 순자 딴따라 고기인게 물고기도 꼬랑지 흔들어서 먹고 사는 고기가 있다면 난 이번에 그 집에서 처음 봤구먼. 이게 뭐냐면은 뱉어낸 맨또는 베토벤을 얘기하는 거고요. 차이코프스키는 차이코프스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유희한 거예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입니다. 이거는 아직 그죠? 이용한 유희.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거였다. 아이고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옇게 뒤집어진 채로 떠있다라고 하네요. 총수가 실내화를 꿰은 발로 나 튀어나와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넉나간 듯이 서있던 총수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경향하여 물은 말이었다. 근데 유자를 이미 그런 걸 싫어해요. 왜? 너무 사치스럽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사치를 부리는 저런 총수의 태도에 이미 비판적으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자가 어떻게 할까? 비꼬겠죠, 총수를? 한번 들어봅시다. 글쎄요, 아마 밤새 고뿔이 들었던 게 비네요. 자, 하면서 이제 뭐야? 비꼬는 거죠. 뭐 감기 들어서 죽었나 보죠, 이러면서. 유자는 불어 딴청을 하였다. 자, 이거. 총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저거 사치만 존나 하는 새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도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괜히 왜 비단잉어 죽었는데 유자한테 괜히 화푸는 거죠. 비단잉어의 죽음을 유자에게 화풀. 괜히 그러는 거죠. 자,
그러나 그는 비위가상했다는 게 이제 뭐 안 입고 와서 아 그야 팔자가 사나워서 이로 후진국에 시집을 살라니까 여러 가지로다가 객고가 쌓여서 몸 조시도 안 좋았을 테고 몸 상태도 안 좋았을 테고 그런 데에다가 브루스고 지루박이고 브루스랑 지루박은 이제 지루박은 지루한 박자에서 클래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스 또는 지루박이라고 가락을 트는 대로 드립다 쳐댔으니까 뭐 과로해서 몸살기도 다소 있었을 테고 본래 밭들어서 키우는 새끼들일수록 다다 탈이 많은 법이니까 하면서 졸라 비꼬고 있죠. 유자가 비꼬는 어투로 총수의 허영심을 까고 있는 거죠. 말투로 아이고 비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는 근데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불어 배참을 하여 의몽을 떨었다. 배참은 이제 꾸지람을 들어가지고 의몽, 겉으로는 병신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러게 안 한 거야. 그래서 의몽을 떨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비단잉어가 죽은 실제 원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멘트가 독성이 있는데 그거를 다 안 뺀 상태에서 바로 붕어로 풀어버렸으니 잉어. 실제 원인. 어머나 진짜 왜 아이로 썼냐. 실제 원인이다. 자, 하는 말마다 좀 말 같지 않은 소리. 시끄러워 사람아.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제 유자가 사치를 빚고 왔기 때문에 총수의 기분이 상한 거죠. 때문에 기분이 상한. 그는 총수가 그랬다고 속상해할 만큼 속이 옹색한 편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들은 말만은 쉽사리 사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나봐요, 총수한테. 그만두고 연못 걸어 맴돌더니, 유기사, 어제 그 고기들은 다 어떻겠나. 하나 째꼈네. 총수는 오늘도 연못이 텅 빈 것이 못내 아쉬운지 식전 밥 먹기 전마다 하던 일도 정원 산책도 그만두고 연못 걸어 맴돌더니, 유기사, 어제 그 고기들은 다 어떻겠나. 다 죽었잖아요. 또 그를 지명하며 묻는 것이었다. 근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였대요. 뭐래요? 한 마리가 황소 너댓 마리 값이나 나간다는데, 야, 소보다 소 4-5마리 값이래요. 비단인 거 얼마나 비쌌길래. 아까워서 그냥 내번지기도 거시기 하고, 비싼 고기는 맛도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개 비늘을 그냥 긁어서 된장기 좀 하고, 고추장도 좀 풀고, 마늘도 서너 통 다져놓고, 멀국도 좀 있게 지져서 한 고부더씩 했지요. 잡아 먹었단 소리입니다. 어차피 죽은 거 그냥 뭐 버리기도 해보자, 비싼데 한번 먹어나 볼까 한 거야. 자, 그거 괄호치세요. 비단잉어 끓여 먹었죠. 근데 값비싼 비단잉어를 끓여 먹은 매운탕에 드셨네요. 그래서 총수의 화를 돋우는 원인이죠. 총수 입장에서 야마가 돌죠. 왜냐면 애주중지 키우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총수가 야마가 돌게 되는 원인입니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왜요? 이런 잔인무도한 것들 같으니. 총수는 분기탱천하여 야마가 꼭대기까지 돌아서 어쩌지를 못하였다.
보안이 아는 문자는 다 동환호에 호통을 쳤으면 하나 혈압을 생각해서 참는 눈치였다. 고혈압으로 쓰러질까봐. 아 달리 처리할 방법도 없잖은감요. 주세요. 능청스럽고 태어나죠. 그러니까 유자는요 총수한테 주눅 들어요? 안 들어요. 총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말을 다 총수의 성과를 덧드리려고 한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방법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뒷동을 다룬 거였다. 총수는 우악스럽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아래 것들하고 따따붙다 해봤자 공연히 위신이나 흠이 가고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즉 총수는 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밑에 것들하고 싸워봤자 내 체면만 아깝지 하면서 자기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는 총수의 성격이 괄호치고 있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총수의 성격. 그래서 숨결이 웬만큼 고루 잡힌 어조로, 야, 그 불쌍한 것들을 저쪽 잔디밭에다 고이 묻어주지 않고 그래 그걸 술안주로 해서 처먹어버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 독종들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잉어를 먹은 직원들을 못 인정하다며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괄호치고 쓰세요. 잉어를 먹은 직원들을 못 인정하다며 비판한. 하면서 지금 뭐냐면 직원들한테는 승질 들어오면서 그 뭐야 그 물고기 하나 그 80만원짜리 하는 거 그거는 아주 그냥 끔찍해하는 그 위선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직원들에게는 인색하면서 물고기를 위하는 총수의 위선과 허영심이 들어. 더럽게 기네. 쓰시고 지우고 왔습니다. 어머나 왜 지웠어? 밑에 있는데. 계속 할게요. 하고 혼자말로 중얼거리면서 들어가 버린 것이었다. 야, 그리 지져 먹어보니 맛이 어떻다? 내가 묵으라고 부른 말이었다. 이제 나도 궁금한 거죠. 야, 그래서 뭐 어때? 뭐 어떻디? 어떻기는 매가 어때요? 살이라고 그냥 거벅거벅한 것이 그러니까 맛이 없대요. 응. 퍼석퍼석한 것이 별 맛도 없다고만 그래요. 하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야, 내가 독종이면 지는 말종인디 좌우지가 맛대가리 없는 서양 물고기 한 사발에 국산육을 두 사발이나 먹고 났더니 지금하고 해감내가 나더라도 이런 붕어지짐의 생각이 절로 나길래 약가장 나오라고 했던겨. 이거 뭐야? 유자가 이제 민물고기를 먹고 싶어한 이유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뭐야? 총수는 그 뒤로 그를 비롯하여 비단잉어를 나눠 먹었음직한 대문 경비원이며 보일러실 화부며 자녀들 등하교용 승용차 운전수며 자택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조석으로 눈을 흘기면서도, 그러니까 못마땅해 보이면서도
비당잉어 회식 사건을 빌미로 인사 이동을 단행할 의향까지는 없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걸로 야마가 돌아가지고 사람들을 아예 딴 데로 막 이동시키려는 생각까지는 안 했대요. 그러니까 한번 참은 거죠, 총수가. 하지만 유자는 뭐래요? 하지만 그는 하루바삐 총수의 승용차 운전석을 떠나고 싶었대요. 왜? 마음에 안 든 거죠. 총수가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씁시다. 그래서 위선자인 총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남들은 그룹 소속 운전사들의 정상이나 다름없는 그 자리에 서로 못 앉아서 턱주가리에 떨어지게 올려다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턱주가리 떨어지게 이렇게 올려다보고만 있지만, 그는 총수가 틀거지만 그럴듯한 보잘것없는 위선자. 이게 뭐야? 누구에 대한 평가? 총수에 대한 유자의 평가죠. 총수에 대한 유자의 평가. 틀거지만 뭐야? 틀거지만 그럴듯한.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럴듯한 보잘것없는 위선자. 왜냐하면 겉만 그렇게 막 체념 차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야? 잉어, 죽은 잉어가 더 귀한 거야. 누구보다.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보다 잉어가 더 귀한 거예요. 총수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람보다 저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비치기 시작하자. 그동안 그런 줄도 모르고 주야로 모셔온 나날들이 그렇게 욕스러울 수가 없었고, 그런 위선자에게 이렇듯 메인 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차스러운 삶이 칙살맞고 가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1 신사고 친구들은 여기까지인데 쓸 게 있어요. 필기할 게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의 양식이 뭔지 일단 쓸게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뭐 거식이냐, 그 천재정 들어가는 친구들도, 자, 신사고랑 천재정 둘 다 이제 필기 타임이에요. 둘 다 일단은 쓰긴 써야 됩니다. 씁시다. 일단은요, 전의 양식이 무엇인지부터 좀 쓸게요. 자, 서사문학의 전통부터 씁시다. 자, 첫 번째는요, 이게 전의 양식을 차용했다라고 했죠. 첫 번째. 전이라는 건 뭐야? 전. 이거는, 이거 그냥 내가 들고 쓸게요. 교훈을 목적으로 사람의 일생을 압축 서술한 문화. 교훈을 목적으로 어디 갔어? 사람의 일생. 일생을 압축 서술합니다. 아이고, 이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뭘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자소전이라는 걸로 그래서 유자소전은 유자에 대한 자그마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자소전은 뭐다? 유재필이라는 인물의 생애를 이라는 인물의 생애를 기록하고 그에 대해 평가하여 독자들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서사문학의 전통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두 번째고요. 그 다음 걸 앉아서 써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으니까 서사문학의 전통 두 번째. 풍자와 해학인데요. 이거는, 자, 일단 쓰자. 풍자와 해학. 솔직히 말해서 풍자랑 해학 모르면요. 질문하세요. 모를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이제, 풍자 같은 거는 일단 씁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의 풍자는요 비판적인 대상이니까 누구야? 총수를 유발하는 웃음이야. 그 다음에 해악은요 유자가 유발하는 웃음이거든요. 아이고 오 죽을 뻔했다. 이거 또 결국 이게 뒤에 갔어야 돼.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쓸 게 많죠. 더 있어. 뭐래? 우스꽝스러운 언행을 통해. 팔 아파. 현대인의 선물적이고 가식적인 가식적이 아니야 씨 과시적인이야. 와 하얗게 나온 거 봐. 과시적인 삶의 태도 비판. 근데 쓰고 보니까 이거는 신사고한테만 해당되는 거네. 천재죠. 뭐 그냥 알아서 나쁠 건 없어요. 썼죠? 아직 남아 있어요. 일단 뭐 스페이스바 누르고 일단 써. 지우고 더 써야 돼. 시험에 나오는 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빡치죠? 나도 빡쳐요. 근데 서술상의 특징은 몇 개 없어요. 서술상의 특징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사투리의 사용. 사투리 사용이에요. 사투리 사용하면 뭐가 좋아요? 사투리를 사용하면 첫 번째 토속적 정감, 토속적 정감과 사실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잠깐만, 저거 아직 안 꺼진 거지? 안 꺼졌고 내 것도 아직 안 꺼졌죠? 무서워 죽겠어. 이거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나가면 안 돼. 그 다음에 타이성을 획득하고 주인공을 친근하게 예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언어 유희를 사용했죠. 말장난 썼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해악과 풍자라고 하는데 이거 써서 뭐가 좋았어요? 해악과 풍자. 그냥 이게 끝이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더럽게 많아 아주 그냥. 현재는 빗고루 노트. 그래서
그거는 어떻군요. 또 이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사투리 비속어 우스꽝스러운 말로 총수의 태도를 비하는 비아냥거림. 네, 두 번째. 아이고, 알겠어. 두 번째, 이렇게 할까? 그래서, 총수의 허영심, 이기심, 비판.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속어의 사용. 이것까지 하면 끝입니다. 비속어의 사용. 비속어의 사용 해가지고 자, 이건 뭐다? 비판하고 있는 대상을 풍자하고 더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한대요. 아, 이거 안 잤어. 아, 밑에 있는 거는 쓰기가 너무 힘들어. 보자. 또 우스꽝.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인공을 친근하게 했기. 아, 이렇게 하면은 신사고는 필기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신사고 친구들은 문제를 풀어 오시고요. 자, 이제 고2 천재정 친구들이 필기를 할 차례입니다. 자,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유자소전이 뒷부분도 나온다 하면은 계속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하겠습니다. 자, 천재정 친구들은 이제 다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생략된 줄거리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담과 붙임성으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재무부 장관으로 출세하기까지 하는 어느 정치인 밑에서 일을 해요. 거기다 군대에 갔다가 점수리 행세를 하며 군생활을 편하게 합니다. 제대한 뒤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상경하여 재벌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된 유자는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집안에 황금불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안 잊고 껴여겨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룹의 노선상무로 좌천이 된 겁니다. 노선상무가 뭐냐면 이제 회사 내 교통사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 일하다가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낸 거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 처리해줘야 되잖아. 가면은 당연히 욕먹는 입장이죠. 왜? 나는 회사를 대표해서 간 거잖아. 그러니까 합의를 원만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는 직업이에요. 하지만 그는 한마디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한 사리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말썽 많은 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대요. 자, 그래서 이 유자소전이라는 건요, 전통적 전의 양식을 그대로 개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필기하고 갑시다. 전통적 전 양식의 서술 구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정 기술이에요.
도대체 인정 기술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출생과 가계에 대해 서술. 출생과 가계에 대해 어떻게 태어났고 뭐 집안이 어떻고 대충 그런 거를 서술을 해요. 그 다음에 잠깐만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행적. 인물의 행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물의 삶을 보여주는 사파나요. 인물의 삶을 보여주는 사파식 구성 있죠? 사파가 만약에 이제 그림 같은 거 끼워 넣는 건데 여기서는 그림을 끼워 넣지 않고 이야기들을 하나씩만 이렇게 끼워 넣었죠. 그래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써가네. 다 썼다. 에구. 어머나 이거 뭐야 부러졌어. 잠깐만요. 뭐야 이거 왜 다 개박살 나 있어. 파란색 넣어야 되는데. 나와라. 그 다음에 마지막 논찬. 논평이라 하기도 해요. 보통 논평이라고 얘기하죠. 인물의 삶에 대해 평가. 인물의 삶에 대해 평가. 이것도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필기하시고 난 지울게요. 자 이제 읽어봅시다. 아유.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윤리 마비증이 지어낸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밑줄 치세요. 운전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안 지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운전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판적 태도. 왜냐면은 그냥 회사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제 회사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내면요 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보험 처리를 사고 낸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따로 그거를 해주는 보험팀이 있어요. 그걸 유자가 그 보험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치다거리 다 하는 거죠. 사고는 딴 사람이 내고 수습은 유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이굽는다는 식의,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사람이라 해서 우리 회사 사람의 편을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래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즉 유자는 뭐야? 줏대가 있고 사리분별이 바르죠. 돼 있고 사리분별이 분명한,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란 소리예요.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수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댕이 지은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히 새빵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라 대타들 있죠. 그런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고를 냈어요. 그럼 이 사람 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서류를 받으려고 가. 그래서 너 왜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힘들게 만드냐고 갔는데 얘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그래서 뭐 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얘한테 책임을 묻긴 하겠죠.
하지만 유자가 그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유자의 마음가짐이 매우 착했다라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좀 그랬다는 거지.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유자의 마음. 자, 또 읽을게요.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답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홀어머니와 단칸 새방을 살고 있거나 옆편네가 집을 나가버려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하면서, 야, 스페어 운전수들은 가정 형편이 매우 힘들죠. 쓰세요. 스페어 운전수들의 어려운 가정 형편, 어렵고 힘겨운 삶. 그냥 이렇게 퉁쳐서 쓰자. 야, 나 물 어딨니? 쓰시고, 썼죠? 그래서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다. 뭔 소리야? 자기 사비로 그 사람들 도와줬다는 소리야.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일하다가 사고를 냈지만 어쨌든 사고를 낸 거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월급에서 까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될 텐데,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유자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매정하게 지나칠 수는 없는 거였죠. 그래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라도 그 사람을 도봤대요. 식구가 단촐하면 쌀을 한 말 팔아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 2포대 팔아주고, 그리고 연탄을 100장씩 들여 놓아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용돈에서 뭐 할 수 있는 한계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남을 돕는데 망설임이 없었던 유자의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이에요. 남을 돕는데 망설임이 없는 유자의 따뜻한 마음씨. 오케이. 계속 할게요.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가게에서 연탄 100장을 지게로 저 올려 비에 안 젖게 쌓아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왔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다. 그러니까 실컷 도와줘 놓고 뭔가 찝찝해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집 반찬 별로 없던데 그거 반찬 또 사러 주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또 도와준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나 똑같아요. 그가 반찬가게에서 집어드는 것은 맨날 얼간하여 엮어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었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바다와 인접한 곳이라서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 가지고 드티었다. 도로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서 굴비 두름을 개 안다케 고양이 안다케 야무지게 내달아 주면서 그 부엌에 제우 지랑백기 흡수리 배비고 수제비고 거한건이야 있으면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부엌에 겨우 간장밖에 없으니 밥이고 수제비고 변변찮은 반당이 있어야 넘어가지요. 탄 불에 구워서 드시던지 밥솥에 쪄서 드시던지 하면
생긴 건 좀 이래 보여도 노인네 입맛에는 그냥 저냥 먹어볼만 할 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투리 질이죠. 쌀이나 연탄을 들여줄 때에는 회사에서 의뢰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니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보던 노파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감동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회사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유자의 마음씨였던 거죠. 그래서 유자의 마음씨에 감동하는 사람들. 사람이라면 감동해야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가 노선 상무로 나간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절없이 봉변을 당하기가 바빴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난 사고에는 더욱 그러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다가 사람을 쳐서 죽였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 깜방가지. 그래서 가로치세요. 운전수가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예 달아나 버려서 분풀이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서 앙앙불락하던 차에 사고를 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고 하면 대개는 옳거니 때 맞추어 잘 만났다 하고 떼거리로 달려들어 덮어놓고 멱살을 잡으면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것이 예사였다. 그러니까 화풀이 당하는 거죠. 사고는 이 새끼가 내는데 이 새끼가 사람을 죽였는데 사고 처리반이 나야. 그럼 내가 가자마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니네 회사 사람들 다 그래 이러면서 갑자기 날 때리는 거야. 저요? 이러면서 이제 맞는 거지. 나는 그 처리하러 왔을 뿐인데 화풀이를 당하는 거죠. 쓰세요. 그래서 유가족을 찾아간 유자가 봉변을 맨날 당했다는 소리예요. 찾아간 유자가 봉변을 당하는 이유. 입니다. 쓰시고 넘어갑니다. 자, 나중에는 사람을 잘못 알고 실수했느라고 사과하고 일을 처리하는데도 싹싹하고 상냥하게 협조하는 위인일수록 처음에는 흥분을 가누지 못해 살았고 부르대는 날피던 편이었다. 그러니까 나중 가서는 미안하다고 그래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처음에는 더 빡친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왜 그렇게 싹싹하게 해야겠어요. 실컷 화를 내놨으니까, 화를 다 풀었으니까 나중 가서는 이제 협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화를 푸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봐봐. 야! 너 흥부는 놀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매품을 팔고 살았더지만 너는 뭐냐 뭐여? 못 사는 운전수를 동료라고 둔 값에 매품이나 팔며 살거라. 그거야? 너야말로 군사정변이 나서 구정권의 거물 비서 자격으로 끌려가서도 볼탱이한데 안조 베끼고 네 발로 걸어 나온 물건인데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남의 여간실이나 찌욱거림에 장사미사원티 놈자 소리 듣는 것도 과만해서 주먹질에 자빠지고 발길질에 엎어지고 하니 네가 그러고 댕긴다고 상무 전무가 이까진 끼값을 물어주대? 사장 회장이 떨어져 밟힌 단축값을 보태주대? 이 뭐냐면 지금 유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대부 가문을 자랑하시던 할아버지가 너들어 이왕 내매 아랫도리로만 돌며 살라고 가르치셨네? 동경유학 출신 아버지가 동네북으로 공면화 맞고 살려고 널 낳아놓으셨네? 나도 처자가 있는 뱀이 이게 뭘 안 해 보여? 네 신세도 참.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있죠. 뭐야 이거 있어. 여기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그는 봉변을 당하고 나면 저하기를 저만치 떼어놓고 바라보며 그런 허위탄식을 하는 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상 맡은 역할로 인해 폭언과 폭력당하는 처지를 한다는 거예요.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처지한다. 으차.
그 다음에 세상사란 대저 궁죽통인지라. 궁죽통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뭐 궁한 처지에 뭔가 살 길이 생긴다는 소리야. 그래서 세상대랑 대저 궁죽통인지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나운 일은 그저 예방이 제일이었다. 그가 찾아낸 예방책은 그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쪽의 예봉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먼저 선수를 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자마자 선빵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사고 처리반입니다 이거 아니라 가자마자 아이고 하면서 일단 울어 제끼는 거야. 가자마자. 그래서 그가 먼저 선수를 쳐서 이거 밑줄 치시고 쓰세요. 유자가 먼저 뭐냐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유가족 측의 슬픔을 표현. 일단은 내가 누군지 모르게 일단 가서 그냥 졸라 우는 거야. 그래서 사망자의 빈소가 있는 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일단 누군지 얘기 안 해. 그는 빈소의 형식이 불교인지 기독교색인지 살피지 않았어요. 왜? 우선 고인의 영정에 절부터 재래종을 꿇어앉아 손수건으로 눈자위를 눌러가며 눈시울을 훔쳐요. 일단 눌어. 눈물 같은 건 비칠 생각도 않던 눈도 그렇게 거듭 귀찮게 하면 진짜로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쉬웠대요. 계속 눈을 누르는 거야. 야 이러면 이제 눈물이 나겠지. 또 그렇게 흉문을 떨며 지랄 연병을 하면서 있으면 상가의 친인척 중에서 좀 나이가 드신 분이 다가와 어깨를 다정히 흔들며 달래줬대요. 오히려. 그니까 오히려 그냥 일단은 먼저 그냥 일단 무조건 슬퍼했단 거야. 일은 어차피 당한 일인데 애통이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만 가라앉히고 저리 가서 술이나 한잔하라는 것이었대요. 왜냐면 장례식장 가면 일단은 죽은 사람하고 어떤 관계인지 먼저 묻기보다는 일단은 좀 먼저 그 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다음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에이 죽일 놈들 암만 운전질에 처먹고 사는 막된 것들이라 해가지고 어쩌지 이런 짓을 하면서 에이 죽일 놈들 하면서 우리 운전수를 까는 거야. 그래서 처형대스럽게 운전수를 나무라면서 두툼의 장만에 간 부의를 하고 눌러나면 부의금 눌러나면 아까 어깨를 흔들어 달래던 사람이 술상으로 안내를 하였고 또 대개는 그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일단 술을 권해요. 그래서 일단은 서로 이제 아이고 어떻게 됐는데 슬프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그래서 서로 잔을 건네고 담뱃불을 나누고 하면서 서너 순배쯤 하고 나면 궁금한 쪽은 그쪽이라 그러니까 이제 누구신데 이렇게 슬퍼하시고 누구신데 이렇게 울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오히려 그쪽에서 실례입니다만 망인하고는 어떻게 되시는지 이제 그때서야 물어보는 거야. 하고 싶은 분을 먼저 묻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서야 앉음새를 고치면서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그제서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야 근데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정체 유자의 정체를 드러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왜냐면 시작부터 까고 얘기하면 맨날 쳐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정체를 숨기고 그냥 존내 슬퍼하는 거야. 이제 오히려 유가족 측에서도 너무 슬퍼하시네 이러면서 이제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 나왔네? 그럼 이제 그때 이때서야 야 이 새끼야 뭐 쇼한 거야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왕의 손님 대접으로 술까지 권커니 작거니 해온 사이인데 세상스럽게 술상을 걷어차며 대거리를 하려 든다면 이미 경위가 아닌 터였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죠. 이 폭력을 못 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왕의 손님 대접으로 경위가 아닌 거였다. 거기 뭐라 쓰냐면 이제는 봉변을 안 당하기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술상을 한 뒤라 나는 뭐야 이거 글씨가 왜 이래. 나는 뒤라 폭력을 휘두르지 못했다는
이제는 봉변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록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미 때를 놓쳐버린 거죠. 참고로 일단 계속할게요. 그뿐 아니라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는 말에 가만두지 않을 작정으로 누를 홉뜨며 다가오는 이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서서 불성사나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책임의식이 들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빡은 치지만 실제로 빡은 치지만 주먹으로 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므로 그가 빈소에서 물리적인 대우를 면치 못했던 것은 노선 상무 초기에 얼마 동안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뒤에는 어때요? 뒤에서는 오히려 또 일을 잘 해내죠. 초기와 달리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유자. 그러니까 유자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자, 빈소에 드나들다 보면 망자의 가족 가운데 담이 들거나 풍기가 있어서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런 사람을 또 봐주려고 침 놓는 법을 또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보면은 침 놓는 법, 뭐 풍소지리 수맥 이런 거 다 메모치세요. 일단은 침 놓는 법 메모치시고 일단 계속 읽을게요. 그는 돌팔이 침쟁이였지만 침통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장지에 따라다니다 보니 그 장지는 이제 묘자리를 따라다니기 뭐 묘자리가 좋으니 나쁘니 하고 상제나 친척들 간에 불통거리고 좌양이 오르니 그러니 하고 공원 묘지 산역군들과 불화하여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지 못하는 집도 많았대요. 그는 그럴 때 쓰려고 책을 구해 풍수지리를 배웠대요. 풍수지리도 메모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침반을 장만하여 좌향을 정해주기도 하였다. 그럴 때는 훈련소 신병실에 써먹었던 입담도 한번 거들었다. 그 점 보는 거. 풍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지하의 수맥에 대한 이치도 배워둘 필요가 있었다. 왜냐면 수맥은 피해야 돼요. 왜냐면은 땅에 물이 흐르는 거야. 그러면 그 물이 흐르면 어떻게 써요? 그 묘 있죠? 그 관으로 물이 다 스며들어요. 그러면 시신이 썩어요. 그러니까 좋게 썩는 게 아니라 나쁘게 썩는 거죠. 막 벌레가 들끓어요. 막 그렇게.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모친 건 뭐냐면 이거는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려고 유자가 배운 겁니다. 네모친 것들 주기 위해 배운 겁니다.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자가 배운 것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아까랑 똑같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망설임이 없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상도동 성당인지 노량진 성당인지 버드나무 가지로 수맥을 짚는 데 권인 신부님을 찾아다니면서 수맥을 배우고, 그러는 동안에 또 천주교에 입문하여 세례까지 받았대요. 그러고 보면 그의 총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을 부리는 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유자가 총수 운전수였는데 유자가 계속 뻘짓을 해요. 그러니까 총수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아예 이런 일로 좌천했어요. 그냥 보내버린 거죠. 근데 막상 보냈더니 어떻다? 존내 잘하더라. 또 신기하게 잘하더라. 여기 아주 배터리 있구만. 그래서 총수는 유자의 능력을 높이 사서 곧 과장으로 또 올려주었대요. 뭐야, 승진까지 했네 또. 그러나 그 이상의 승진은 불허하였다. 유자는 10년이 넘어가도 과장이었다. 그가 자리를 옮기면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만한 능력을 보이지 못하리라는 것을 총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총수가 존나 똑딱했던 거죠. 승진을 시키면은 그럼 얘는 또 더 높은 데로 가면 이제 현장 일을 안 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해? 얘가 제일 잘하는데. 씁시다. 그래서 서술자가 총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자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거죠. 서술자가 평가를 통해 이 유자의 평가를
그러니까 이제 총수가 유자를 알아보고 유자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승진을 안 시켰다는 소리예요. 그 말인즉슨 뭐야? 그만큼 유자는 대체 불가한 사람이다. 유자도 엄청 대단한 사람이다. 총수도 대단한 사람이고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 총수는. 그리고 유자는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대체 불가한 사람이었다라는 소리예요. 그 뒷부분은 이후에도 유자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 성실껏 돕는다. 병이 들어 쇠약해져도 그런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다가 유자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난대요. 그래서 나는 그를 기려 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면서 유자 소전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몇 개 외울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평가 문제집에 있으니까요. 와가지고 제가 찝어 드리겠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자, 수고했고요. 문제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